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0일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는 주말 아침입니다.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한 특검법이 전국의 핫 이슈로 부각된 상태입니다. 대통령이 행사할 거부권을 놓고 온갖 해석이 나돌고 있습니다. 여론은 특검 찬성이 압도적입니다. 대중에게 특검 여부를 묻는 것 자체가 선동입니다. 대중은 항상 누군가를 도마에 올려놓기를 좋아하죠.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좀처럼 30%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온갖 모함으로 김건희 여사를 악마화 시켜놓고 특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오히려 100% 찬성이 안 나오는 것이 이상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지금 대중들에게 특검 찬성 여부를 묻는 것은 정말 무의미한 일인 것입니다. 좌파들의 선동 정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극에 달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을 당시 좌파에서는 16세기 헝가리의 왕족인 에르체베트 바토리에 비유했습니다. 에르체베트 바토리는 피의 백작 부인으로 불렸는데 수많은 처녀들을 처형시키고 그 피로 목욕을 했었다는 역사상 최대의 악녀입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 그랬듯이 김건희 여사에게도 줄리니 뭐니 하면서 계속 난도질을 해왔죠. 좌파와 객달들은 문재인 검찰에서 사실상 무혐의를 입증한 김 여사를 먹잇감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특검 논란이 가열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한 특검 요구가 지금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박정훈 논설실장이 김건희보다 더 특검 대상이었던 김정숙 이런 제목의 칼럼으로 공론화에 불을 지폈습니다. 칼럼 내용을 함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김정숙은 문재인 재임 당시 이미 온갖 파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해외 순방에서 대통령보다 앞장서서 레드카펫을 활개치면서 걸어갔는가 하면 해외 순방을 명분으로 유명 관광지를 섭렵했다는 이른바 버킷리스트 논란, 그리고 청와대 특활비로 옷과 액세서리를 고가의 옷과 액세서리를 구입했다는 의혹, 온갖 의혹이 지금 의혹 속에 의혹이 무성했었죠. 끊임없는 논란의 중심에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단 한 차례도 사과나 조사, 검찰 조사나 경찰 조사나 없이 무사히 청와대에서 물러나서 지금 양산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즐기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을 사적 용도에 사용했다면 분명 횡령에 해당되는 중범죄입니다. 그러나 지금껏 진상 규명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지금 덮어져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5년간 김정숙 여사는 대통령의 거의 모든 해외 순방에 동행했습니다. 어떨 때는 혼자 따로 나가기도 했습니다. 외국에 나간 횟수가 48번. 역대 대통령 부인 중 압도적 1위입니다. 당시 코로나 팬데믹 유행으로 해외 순방을 최대한 자제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그 정도로 나갔던 것입니다. 순방 때마다 해외 유명 관광지는 필수 코스로 정해졌습니다. 부부가 함께 관광지를 들르든지 아니면 김정숙 여사 혼자서라도 반드시 관광지를 들렸습니다. 아부건들이 알아서 일정에 포함시켰는지 아니면 대통령 부부가 포함시킬 것을 지시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처음 몇 차례는 김정숙 여사가 시켰겠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밑에서 알아서 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아시아, 유럽, 남태평양에서 남미, 아프리카까지 5대양 6대주의 이름난 관광지는 빠뜨린 곳이 없이 방문했습니다. 버킷리스트 논란도 그래서 생겼던 것입니다. 당시 이 문제를 보도했다가 청와대에 제소당했던 남정호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 여사의 관광을 위해 대통령 일정이 결정됐다는 구체적 정황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다.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김 여사의 버킷리스트 여행이었던 것이죠. 비상식적 실체가 드러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2018년 김 여사는 문 대통령 없이 혼자 인도를 방문했습니다. 혼자 가면서도 대통령 전용기를 띄우고 또 청와대 직원들도 데려갔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물론 타지마할을 방문했습니다. 청와대는 인도 정부 요청이다 이렇게 설명했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애초 인도 측이 요청한 것은 김정숙 여사가 아니라 문화체육부 장관이었습니다. 청와대가 대통령 부인 때문에 또 거짓말까지 했던 것입니다. 김 여사 일행이 지출한 경비는 당시 3억 7천만 원, 문체부 대표단이 갔다면 2,600만 원이 들었으면 될 것인데 전용기를 띄우고 또 청와대 직원들 13명, 요리사까지 포함됐다고 합니다. 13명을 수행시키느라고 15배로 불어난 것이죠. 2002년 5월 당시 81살의 이희호 여사, 김대중 당시 대통령을 대신해서
UN 아동총회에 참석해서 의장국으로 임시총회를 주재하고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효 여사 대한항공을 타고 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 이유조차 모를 수수께끼 같은 방문도 있었습니다. 2018년 G20 참석차 아르헨티나로 가면서 지구 반대쪽인 체코를 들러서 갔습니다. 당시 체코 대통령은 해외로 나가서 체코 국내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논란이 되자 청와대는 원전 세일제를 위해서 갔다 이렇게 내세웠는데, 탈원전을 내세우는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 세일제라니 뜬금없는 소리일 수밖에 없죠.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 정작 원전 사업을 추진하는 영국 등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원전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논란이 일자 또 말을 바꿨습니다. 중간급유 목적이라고. 역시 거짓말이었죠. 역대 대통령은 남미 방문 때 보통 LA를 경유했습니다. 중간급유를 하더라도 LA 경유가 정상 코스인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체코 일정은 총리 면담 이후에 프라하성, 비투스 성당 등 관광지 관람으로 채워졌습니다. 김정숙이 버킷리스트 완성을 위해 청와대가 온갖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퇴임을 넉 달 앞둔 2022년 초 이집트 방문은 김 여사에게 졸업여행이었을 것이다. 박정훈 논설실장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문 대통령의 중동 순방 중 혼자 피라미드를 비밀리에 방문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측은 당시에 관광 홍보를 위한 이집트 정부의 요청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홍보 행사였다면 당연히 공개를 했었어야 그게 정상이죠. 그렇지만 비공개로 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죠. 버킷리스트의 마지막 빈칸을 채워넣기 위해 또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문제라면서 착한 척, 고고한 척 다 했는데 결국 뒤로는 국민을 속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이중적 행태, 김정숙의 버킷리스트를 채우는데도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김 여사는 행사 때마다 의상이 바뀌는 패션 사치로도 유명했죠. 공개된 사진에서만 최소 178벌의 옷과 그리고 200여 개의 액세서리, 200여 종이 동원됐습니다. 시민단체가 특활비 유용 의혹이 있다면서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했죠.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 끝내 미기적거리면서 정보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임기 만료와 함께 대통령 기록물로 아예 봉쇄해버렸습니다. 봉인을 해버렸습니다. 뭔가 공개 못할 사정이 있었다는 얘기죠. 시민단체들이 김 여사를 횡령 강요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연히 물론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옷 사입고 관광하고 없는 해외 일정까지 만들었다면 국정농단의 다름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샀는 옷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양산사저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과 사실은 비교조차 안 될 중대 사안입니다. 그리고 국정농단으로 18년인가요? 선고받은 최순실보다 훨씬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렇지만 문 정권은 물론 윤석열 정권의 검찰, 경찰도 아직 한 번도 파헤친 적이 없습니다. 검찰이 할 일을 안 할 때 등장시키는 게 바로 특검입니다. 김정숙 여사 의혹은 특검 발동 요건에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김건희 특검을 한다면 김정숙 특검부터 해야죠. 이제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으니 김정숙 특검법을 요구할 차례입니다. 물론 지금은 의석 부족으로 지금 국민의힘 단독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승리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